두나페이 CEO 조슈아 브라우더는 진짜 상상 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계획했습니다. 바로 AI 변호사한테 변호를 맡기는 일이었는데요. 당연히 이런 기계장치를 법원에 들고 오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생각한 방식은 실제 변호사가 스마트 안경을 통해 법정에서 진행되는 각종 언어 정보를 AI 모델로 보냅니다. 그럼 두나페이의 AI 모델은 실시간으로 법원의 주장을 듣고 법률적 해석을 통해서 변호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피고석의 변호사에게 골전도 이어폰을 통해 전달하면 피고인 변호사 측은 무지성으로 그 AI 변호문을 읽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두나페이 측은 AI 변호사가 개인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여기에 협조하는 피고 개인 혹은 변호사에게 추가로 $1,000,000를 지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AI의 변론이라니 정말이지 기대가 되는 내용이었는데요. 결국에는 두나페이의 CEO가 주 변호사 협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이 로봇 변호사를 실제로 활용했다가 형사처벌이 이뤄질 것 같아서 결국에는 그 계획은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이 두나페이라는 회사, 도대체 어떤 회사냐고요? 세계 최초의 로봇 변호사를 구호로 내세운 두나페이는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를 표방하며 출시했고, 실제 AI 챗봇이 기내 와이파이에 대한 환불과 청구서, 주차 벌금의 의의를 제기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개인을 대신해서 기관 및 조직을 상대로 2만 건의 고객 서비스 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데요. 이 AI 법률 서비스, 우리는 이걸 리걸테크라고 합니다. 진짜 상상만 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요새 오픈 AI에서 만든 챗 GPT가 엄청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현재 리걸테크 시장 역시 이 챗 GPT를 활용한 법률 상담 서비스가 우후죽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벤고시닷컴, 한국말로는 변호사닷컴이죠. 2분기 중으로 챗 GPT를 활용한 신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은 단순 상담에 그치고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분석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지만, 판례들을 기본으로 하는 한국법의 특성상 법률 지식과 판례를 학습시키면 시킬수록 그 성능과 정확도는 엄청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에서도 리걸테크가 큰 화두가 되고 있어요. 우리 다들 들어보셔본 로톡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접근성을 올리기 위한 플랫폼으로 기존의 전화상담 서비스를 이렇게 플랫폼에서 비교적 싸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변호사협회에서는 변호사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계속해서 로톡의 활동에 태클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로톡에 가입된 변호사들을 상대로 징계 절차까지 논의하고 있다고 해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라는 조지 레이코프의 저서가 있습니다. 웬 뜬금없는 코끼리 소리냐고요? 프레임이 한번 갇히면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 할수록 코끼리 생각이 오히려 더 난다는 말이죠. 변호사협회가 플랫폼 퇴출을 요구할수록 국민들은 법률 소비자는 고려하지 않고 기득권 지키기만 나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더 들지 않을까요? 마치 불법 콜택시 영업 논란을 빚다가 사업에서 처한 모빌리티 플랫폼인 타다와 비슷한 상황이죠. 타다 서비스가 사라진 후 심야 택시 승차난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엄청난 가격 인상 등 여러모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소비자가 됐거든요. 이런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는 법률적 규제가 기술 혁신의 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AI 변호사와 관련된 리걸테크 얘기를 쭉 해봤는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얼마나 신뢰하시나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AI 판사한테 판결을 받을 기회가 있다면 받으시겠습니까? 국민 10명 중 6명은 법원 판결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했고, 국민 10명 중 8명은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며 일관성이 없다고 인식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 10명 중 5명은 본인이 재판을 받는다면 인공지능 판사에게 받고 싶다고 답해서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제가 챗 GPT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야, 챗 GPT야, 너 판사 대체 가능하겠니? 쭈빼기! 챗 GPT는 생각보다 겸손했습니다. 자기는 비판적 사고나 도덕적 추론 및 법적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실토를 했어요. 챗 GPT는 법률 연구 및 문서 작성과 같은 특정 작업에서 보조를 할 수 있으나 인간 판사를 완벽히 대체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실제로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소액 민사재판에 AI 판사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다고 합니다. 소액 민사재판 같은 경우는 내용도 비슷하고 법원의 판단도 정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화하기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조계뿐만 아니라 여러 머신러닝 전문가들 역시 AI 판사의 도입은 불가능하거나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AI 판사 얘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아주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법원의 가석방 판례를 분석한 미국 컬럼비아 대학 비즈니스 스쿨 조나단 레바브 교수가 내린 결론입니다. 배고픔과 피곤함은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나단 레바브 교수는 판사들은 반복적으로 판결을 할 때 현 상황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호한다. 즉 가석방을 잘 허락해 주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 피곤하기 때문에. 하지만 점심을 먹고 쉬는 시간을 가지면 가석방을 허락할 확률이 커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인간인 판사가 완전 무결하게 감정을 배제한 판결을 내릴 거라는 건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피고인만 희망할 뿐이겠죠. 꼭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판계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콜롬비아의 한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정에 챗 GPT를 활용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후안 마누엘 파닐라 가르시아 판사 같은 경우는 챗 GPT에게 미성년자 자폐증 환자가 치료비를 면제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챗 GPT는 정확히 콜롬비아의 규정을 언급하며 수수료를 면제받는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것도 역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콜롬비아의 경우와 사우스 코리아, 우리나라의 경우를 정확히 나눠서 판결을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AI와 같은 시스템에 엄청난 한계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걸 극적으로 드러낸 영화가 바로 마이너리티 리포트죠. 이 영화는 가까운 미래에 강력 범죄를 예지하는 예언자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범죄가 예언되면 범인을 미리 잡는 일을 하는 게 이 AI 시스템의 핵심인데요. 듣기만 해도 어질어질하죠. 결국 시스템 자체가 구조적으로 엄청난 모순이 있고 이 범죄 예방 시스템을 악용하는 범죄자들과 이 시스템의 의문을 품는 주인공 간의 갈등이 아주 인상 깊은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현실에도 존재합니다. 미국 기업 노스포인트사가 개발한 우범 예측 프로그램인 컴파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100개가 넘는 지표로 저, 중, 고 위험 3가지 위험도를 분류하고 재범 가능성을 분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피고인 및 피해자가 부모가 징역에 처한 사실이 있는지, 친구 중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등 정보를 수집하고 AI로 가석방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구금을 할 것인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에도 엄청난 함정이 있어요. 컴파스는 흑인의 재범 가능성을 백인보다 무려 2배나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컴파스 A의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저위험군으로 예측됐지만 실제 재범을 저지른 백인은 흑인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잘못된 결과도 있었고요. 결국 이는 AI가 학습을 하는 데이터셋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미국 전역에선 흑인이 백인보다 더 많이 검거된다는 팩트가 흑인이 백인보다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와 같은 결론으로 귀결되는 거죠. 결국 판결에 있는 편견과 처벌을 AI가 그대로 학습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 또한 AI를 도입했을 때 엄청난 문제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6만 원을 횡령한 공무원은 해고를 당했고요. 400원씩 2차례 횡령한 17년 경력의 버스기사 해고는 합당한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1300억대 탈세는 무죄고 3000억씩 해먹는 횡령은 증거 불충분히 나오게 되죠. 이런 판결을 데이터 세트로 학습한다면 천문학적 규모의 범죄가 되면 오히려 약한 처벌을 하고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일수록 더 강한 처벌을 받으리라는 것은 자명하겠죠. 진짜 말 그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편견만 더 강하게 학습될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리가 있습니다. 챗 GPT를 비롯한 AI의 발전이 상상 초월로 빨라지고 기계가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특이점 역시 점점 가까워져 오는 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은 AI 변호사나 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테크남이었습니다.